자, 이번 시간에는 338이에요. 기준 면적. 동그라미 1번.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표 안에 이 면적 이하는 허가 안 받아요. 그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고, 동그라미 2번은 바로 전 시간 읽었죠. 10% 이상 300% 이내에서 면적을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더라. 표 안에 가보면 용도지역 보니까 도시지역 있고 도시지역 외에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도시지역 외에는 뭐 공법에서 관농자 배우잖아요. 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외우잖아요. 여기는 도시지역 외에는 지목으로 써 있어. 농지 임야처럼.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상공록, 주상공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 주거지역은 180 이하. 자, 주거 18 이렇게 외워요. 주거 180 이하. 상업지역 쌍둥이 둘. 쌍둥이 둘은 200. 쌍업지역은 200. 쌍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공장 굴뚝이 3개 있는데 두 군데서 연기가 폴폴 나가. 공업지역은 66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하니까 빽 이렇게 외우고요. 미지정은 조금 미달되니까 90 이러면 돼요. 조금 미달되니까 90. 다시 해봅시다.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빽, 미지정 90. 그다음에 도시역 외의 지역은 농지부터 외우면 돼요. 농지 500. 농지 500. 임야가 투기가 덜 우려되니까 1000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최대 1000까지 허가받는다 이거지. 농지 임야 빼고 나머지 지목이 더 투기가 우려되는 거죠. 뭐 지목이 대도 있고 잡종지, 뭐 주차장 용지 이런 것들은 다 250, 500, 1000 이렇게 돼 있다. 저 밑에 면적 산정의 특례는 역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계속적 거래는 뭐냐? 계속적 거래는 게 뭐냐면 그 일단의 토지라고 써 있죠. 일단의 토지라는 것은 이제 뜻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뜻을 시험에 묻질 않아요. 동일인 소유로서 서로 인접되어 있으며 한우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다.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여기 면적이 150이고 여기도 150이더라. 그러면 각각의 토지를 팔 때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B가 저 땅 2개를 한꺼번에 사고 싶은 거예요. 한꺼번에 사고 싶으면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받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만 먼저 사고 허가받지 않고 일주일 있다가 오른쪽을 또 사서 허가를 안 받는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한 또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래는 전체 거래로 본다. 전체 거래로 본다. 그때는 이제 허가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1년 이내 전체 이렇게 외우면 돼요. 1년 이내 전체. 자, 분할 거래. 이건 간단해요. 1년 이내 전체 이런 얘기니까. 자, 분할 거래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 토지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이 A 땅이 면적이 처음부터 300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분명히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어.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허가 대상이었다는 거지. 허가 대상이었는데 허가구역 지정 후, 지정을 한 후에 이 토지를 분할한 거예요. 분할을 해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더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이걸 분할해서 이걸 150으로 만들고 이걸 150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B에게 팔고 이걸 C에게 판다면 그리고 이걸 각각 다 허가받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었는데 지정을 한 이후에 분할해가지고 쪼개서 기준 면적 이하로 만들어서 허가를 안 받는 건 꼼수다. 그러니 이때는 법이 뭐라고 했냐면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 받으라 이거지. 또
분할된 그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 두 개 다 허가 받으라는 얘기야. 두 개 다. 분할된 이후에 둘 중에 먼저 파는 거 이 말이 아니에요. 분할된 이후에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분할 이후의 최초의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본다. 이건 허가 받는 거죠. 나중에 이걸 또 팔 때는 허가 안 받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거기 물어보지도 않고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지정 당시에 이미 그럼 뒤에는 읽을 것도 없다는 얘기지 뭐. 근데 이제 밑에 예외가 있어요. 기업번 니은 먼저 읽을게요. 니은을 먼저 봅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 목적으로 토지나 분할되어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을 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허가구역 지정 후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 목적, 공공의 목적으로 뭐 되었어? 분할되어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다는 거야. 그때는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내가 분할한 게 아니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분할되었고, 그래서 기준 면적 이하가 돼야 되고, 이하가. 이 공공의 목적으로 분할되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내가 사적 거래니까. 근데 공공의 목적으로 분할되어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을 땐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 그 박스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 제가 뭐라고 첨부해서 더 넣냐면 원래 없었던 건데 내가 붙였어 일부러.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지정 후에 공공 목적이 아닌 사유로 분할하여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다는 거지. 그때는 그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낸다면. 예외가 있으니까. 자, 니은이 예외였고, 자, 기역은 뭐냐?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어요. 근데 지정 후 해당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거래할 때도 각각 지분에 대한 최초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로 본다 이거지. 지분 거래. 이게 분할을 한 건 아니고 공유 지분으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거래할 때도 당연히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이었으니 그 공유 지분의 거래도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로 본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자, 밑에 있는 것은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면 뭐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허가 기준. 자, 이런 면적을 이제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고 다음에 기준에 적합해 이제 허가 나온다는 건데 첫 번째 허가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허가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요성. 실수요성에 적합해 허가 내준다. 실수요성이 341쪽 중간 밑에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이용의 목적. 토지 이용의 목적이 적합해야 허가 내준다 이거야. 하나 더 있어. 뒤로 가면 면적이 적정해야 된다. 면적이 적정해야 허가 내준다. 이 세 가지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 이런 건 허가 대상 아니에요. 가격. 예를 들면 뭐 이따가 뒤에 나올래나? 제가 적어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뒤에 342쪽에 써드렸죠. 주의.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취득 예정 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해 현재의 고액이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려요. 그런 건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을 시세보다 좀 비싸게 산다는 거야. 그거 이후로 내가 이걸 불허가를 낼 수 없는 거죠. 사고 싶어서 비싸게 산다는 걸 내가 왜 비싸게 사는 것이 투기인가?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좀 모자란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339 맨 밑에 실수요성. 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해야 한다.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쭉 사유로 들어오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써 있어. 땅 사서 집 지어서 내가 직접 거주하겠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들어오면 뭐라고? 허가하여야 한다. 문제 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X. X. 그렇게 나와요. 주의하실 점이에요. 허가를 안 받는 사유가 아니야. 허가 면제 사유가 아니고 허가는 받아야 하는데 이 사유로 들어오면 반드시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메모 좀 하세요. 이런 사유로 들어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틀린다. 그런 말이 아니다. 자, 들어갑니다. 2번은 그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 편식시설을 위해서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고자. 좋잖아, 목적이. 허가 내줘야지. 허가 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복지 편식시설을 만드는데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 확인한 시설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 3번. 당연히 그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런 사람들이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을 위해서 들어왔어. 허가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걸 누가 틀리냐고. 이 중에 이제 골라내는 거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허가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내는 거고 밑에 박스 안에 가보면 좀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가나다는 뭐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이런 사람들이고요. 기업번, 이 사람들이 우리 농업인 등이라고 해요. 기업번, 이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 관할구역 군을 포함하고 여기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이게 써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좀 짜증이 나요. 이런 걸 어떻게 시험에 내겠다는 건지. 시험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등인데 그 사람이 거주하는 특별시 또 광역시인데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 또는 군인데 광역시 군은 여기로 포함되는 거래. 여기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이 중에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하나만 골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OX 허가 오지 당연히 O.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다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의 또는 축산업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농지 취득 허가 OX. 오, 이 말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 왼쪽 저 끝에 사는 농업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저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서울이 넓은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허가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여기 살고 있으면. 뭐 가는데 이틀, 뭐 오는데 이틀. 괜찮아. 어? 뭐 농사 짓고 오면 주말돼 있고 뭐 노숙자돼 있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 투기를 위해서 못할 게 없어. 네? 그렇죠? 서울은 이런 얘기야. 서울 안에 있는 농업인은 서울 안에 있는 사람은 허가 내준다는 말이야. 자, 광역시. 자, 인천광역시를 봅시다. 자, 인천광역시는 제가 세보니까 8개의 구가 있더라고. 8개 구. 8개 구가 이제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이 있죠. 강화군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덩어리. 또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인천광역시를 이렇게 3개의 관할구역으로 본다는 말이지. 광역시 관할구역 군을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인천광역시 여기 A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입니다. 이자가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B구 여기에 있는 농지 취득 OX 당연히 허가 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현재까지 배경으로 본다면 이 인천광역시 A구의 농업인은 강화군 농지 허가받을 수 없고 옹진군 안에 있는 상 딸 살 때 허가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 강화군에 있는 사람은 강화군 안에 있는 것만, 옹진군은 옹진군 안에 있는 것만 허가 내준다는 말이야. 군 제외라는 말은. 근데 이따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말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 군에는 농지가 많잖아요. 구에는 농지가 많지 않고. 그러니 군에 농지 많은데 뭐 굳이 여기 있는 거 사냐? 너 투기 아니냐? 이 안에서 해결해라 이거야. 근데 구에는 농지 별로 없으니까 이 구 8개 구 전체 안에서 허가 내준다는 말이지. 예. 자, 특별자치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세종시 안에서 땅 사는데 허가 내준다고. 제주도 크잖아. 제주도 저 위에 있는 농업인이 제주도 저 밑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데 허가 내준다 이거야. 제주도 큰 건 이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 자, 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할까? 수원시 할까? 수원시 농업인이 수원시 안에 있는 농지 산다. 허가 내준다. 청주시, 뭐 전주시 또는 뭐 창원시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군 안에 있는 사람은 둔 안에 있는 농지는 허가 내준다 이거야.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면 다 허가 내준다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기억은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강화군에 있는 농업인이 있는데 이자가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더 사고 싶어요. 근데 농지 사고 싶은데 땅이 여기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수요성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땅에 대해서 오히려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더 멀지 않냐. 그러니 니은이 만들어졌어요.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있는 토지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30km 안에서 다 내준다고. 그러면 이건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자기 관할구역 밖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왜?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는 거리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강화군에 있는 농업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업인이 인천광역시 여기 A구에 있는 농지 취득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묻고 싶다면 거리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안 주고 문제 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 지금 분명히 광역시에 구는 관할구역을 여기서 제외하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농업인이 인천광역시 A구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냐 없냐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고 싶은데 거리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문제 낼 때. 그렇지. 30km 아니면 허가 나오니까. 30km 넘으면 허가 안 나오고 25km 허가 O, 35km 허가 X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C하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 C. 여기 A시에 있는 농업인이에요. 자가 A시 안에 있는 건 허가 나오니까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근데 B시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문제 내고 싶으면 거리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래서 안 주고 시험 낼 수가 없는 거지. 25km다 그러면 허가 O, 35km 떨어져 있어 그럼 허가 X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니까 별것도 없어. 결국은 이 광역시 관할구역에 구는 제외한다는 말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 이거지. 네. 자, 디귿번. 디귿번은 뭐냐면 여기 A시에 농업인이 있는데 이자가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농지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했거나 농지가 이제 수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대요. 100억이나 받았대. 우리 뭐 그 정도 해야잖아. 우리 나중에 부동산에서 100억이나 보상금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땅 살 때는 뭐 10억 주고 샀대. 땅값 많이 뛰었네. 좋겠다. 그래서 이제 100억의 보상금 받아가지고 나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이제 빌딩 지어서 나 건물주 할래. 조물주 이거 건물주라며. 그래서 나 그거 할래. 갔더니 뒤에서 잡어 세금 내라는 거야. 비사업용 토지고 양도차익이 뭐 90억이 반절 내 45억을 내라는 거야. 헐. 그래서 나 싫다고 이거. 내가 뭐 수용되고 싶어서 됐냐고. 그러니 안 되겠다. 이 보상금으로 대체 농지. 네 농지를 대체하는 농지를 취득한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야. 허가구역 땅이라도 허가 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느닷없이 땅을 사야 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자. 몇 년? 3년 이내로 주자. 3년 이내로 주는데 아까 30km까지 허가 내줬잖아요. 30km로 쭉 이렇게 봤더니 땅이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는 건데 근데 나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수용된 사람이 30명이야. 경쟁률 10대 1.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투기가 조장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거리 좀 넓혀야 되겠다. 몇 킬로까지? 80km까지 허가를 넓혀주겠다는 거야. 80km 쭉 넓혀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3년 후에 천천히 땅을 사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상금 100억 받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허가구역에 땅을 사면은 나중에 땅값이 뛸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아싸 기회. 그래서 100억 더 대출 받아가지고 막 200억치 사는 거야. 이럴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가격 이하로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죠. 대체 농지. 이렇게 대체 농지일 땐 3년 80km 종전가액 이하로까지 허가 내주겠다 이거지. 그러면 자, A시에 있는 농업인인데 이자가 이제 B시에 있는 농지 취득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싶다. 협의양도 수용 이 말 안 나오면 몇 킬로? 이 말 안 나오면은 30km로 문제 풀고 협의양도 수용 대체농지 취득 이 말 나오면 몇 킬로? 80km로 풀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협의양도 수용 안 나왔는데 70km 뭐 허가 X로 해야지 안 헷갈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맨 위에 주의 한번 보면은 A광역시 갑구에 있어. A광역시 갑구. 이자가 농업인인데 농업 경영 목적으로 주소지로부터 25km 떨어져 있는 그 A광역시 을군. 지금 군이잖아, 군. 여기 있는 농지 취득은 허가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A시 이자가 어업인인데 어업 목적으로 35km 떨어져 있는 B시의 농지 취득 허가 안 나온다 이 말이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다만 이게 협의양도 수용 대체농지 취득이라면은 35km도 허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을 묶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밑줄 친 것만 눈에 익혀가면 돼요. 이 사람은 공시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 허가 내주겠다 이거지. 내주고 싶잖아요. 자, 5번 제가 읽을 테니까 허가를 내주고 싶으면 언제든 저를 허가라고 외쳐서 저를 멈춰주세요.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허가! 바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고 공무원이 뭐래? 그만 읽으래. 허가 내주겠대. 사업 시행. 자, 6번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그 자가 그 자기 사업과 관련된 거 또는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겠대. 허가 내주겠다. 사업 시행을 허가. 5. 7번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찾아와도 허가 내줘야지 당연히. 박스 안에 기업번. 이번엔 농지 외의 토지. 농지 외의 토지인데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수용됐고 그 대체 토지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농지가 아니고 대체도 취득도 허가 내주겠다. 몇 년?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대체 토지 종전가액 이하로 허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킬로가 없죠 지금. 왜 없냐? 세 번째 줄을 보면은 3년 이내 그 허가구역에서라고 써 있잖아. 그 허가구역 안에서만 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부산 땅 되냐고 안 된다 이거야. 이제 그 허가구역이 어디냐라는 건 실무지침에 써 있긴 해요. 실무지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접한 시군이라고 써 있어. 인접한 시군. 여기가 서울이면은 서울에 붙어 있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부산 이런 데 안 된다는 거죠. 인접한 시군이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냥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외의 토지 협의양도 수용 대체 토지 3년 이내 그 허가구역 안에서 종전 토지가 이하로. 그러니까 이거는 몇 킬로는 줘 안 줘? 당연히 안 줘. 낼 수가 없지. 몇 킬로인지 모르니까. 니은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개발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허가구역의 땅이 이미 예전부터 다른 법에 의해서 이용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개발제한구역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땅을 내 허가구역의 땅을 사더라도 내가 이용개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떤 실수 요소로 들어와야 이 허가를 내주겠냐 이거지. 어쩔 수 없이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내주겠다 이거야. 이용개발 제한 금지된 토지는 현상 보존 목적으로 허가 내준다. 뭐 5호로 풀면 돼요. 그다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한다. 허가 내준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실수 요소입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 돼. 자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 자,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1번, 이 사람의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2번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누가 틀리는 걸. 네. 그렇죠. 그래 보여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 면적이 적정해야 된다. 이 사람의 취득 예정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취득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땅 사서 집 짓게요. 근데 100만 제곱미터야. 응? 마당이 99만 9천 제곱미터고. 응? 말도 안 된다 이거지. 뭐 가능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왜 안 돼? 우리 마당에다가 정원, 동물원, 뭐 놀이기구 뭐 설정 이러고 싶잖아 우리. 푸른나이도 딱 하고. 저기 출입구에서 우리 현관까지 막 코끼리 열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안 돼? 허가 내줘야지. 자, 안 내준대요. 자, 우리 꿈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허가 기준에 적합했어. 그럼 뭐가 나와? 허가 나와. 우리 여태까지 여기까지였어요.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허가 기준 면적, 그 아까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라.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내준다 이거야. 드디어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 받았으면 계약을 해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토지를 취득하는 거죠. 취득했으면 이제 그 이유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뭐 할 의무가 있어? 이용할 의무가 있어요. 토지의 이용 의무가 이제 중요하죠. 자,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예외는 있다는 거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자, 1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허가받았다. 몇 년 이용이라? 2년간 이용이라. 우리 주택이 2년 하면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2년이에요. 복지 편익, 좋은 건 다 몇 년? 2년. 농업, 축산업, 임업업 전부 다 2년간 이용이라. 2년간.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농지가 아닌 토지인데 협의양도 수용됐었고 대체 토지 취득했죠. 어쩔 수 없이 산 거잖아. 그래서 2년. 여기까지가 2년입니다. 2년 다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업. 우리 농지 쪽은 다 2년. 농지 2년 이렇게 외우고 농지 2년 이렇게 외우고 저 위에 주택, 복지, 편익. 주택, 복지, 편익. 편하게 주택 집에 있으니까 좋아 2년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대체 2년 이렇게 외우고 대체 2년. 그래서 5가지가 2년. 그다음 6번은 아까 우리 사업 시행이라고 돼 있었던 건 전부 다 4년. 사업이니까 4년이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5년. 그럼 3년은 없네. 자, 그러면 저 밑에 예외. 아까 저 위에서 뭐라 했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 최대 5년 동안 이용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잖아. 저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 1번 그냥 뭐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돼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토지를 취득했는데 뭐 국토계획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에 따른 행위자로 인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걸 누가 출제하겠어? 당연한 거 아니냐고. 2번도 지나가고요. 3번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3번. 허가 기준에 맞게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음에 내가 4년짜리로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 기준에 맞게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 이 법에서 승인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 승인.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 승인. 이렇게 이용해서 변경했다면 4년이 2년이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4번도 지나가고요. 5번 어디 가요? 해외 이민 간다고. 뭐 이용 다 갈 필요 없지 않냐. 6번 어디가? 군대 간다는 거예요. 군대. 실제 이 군대 가는 걸로 편법으로 이용된단 말이에요. 편법으로. 아들 명의로 땅 사죠.
땅 사주고 허가 받아. 그 다음에 이용하는 척하다가 군대 보내. 그럼 이제 바로 그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이용을 다 안 하고도 팔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 이용 의무 기간 동안 다 이용하고 팔아야 되는데 군대. 그렇죠. 엄마의 투기를 위해 아들이 그 정도는 희생해야지. 아, 딸밖에 없어요? 여군 있잖아, 여군. 아니, 엄마의 투기를 위해 딸이 그 정도 못 해줘? 할 수 있지. 자, 화이팅. 그 다음에 7번 자연재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8번도 옛날에 공법에서 나왔었더라고요. 공익사업 시행 등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럼 토지의 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오, 이게 풀면 되죠. 9번은 뭐냐. 다음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 부분은 토지 이용 의무가 면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단독주택인데 다중주택 공간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가구 봅시다. 다가구. 저 다가구 주택을 취득해서 내가 이용할 목적으로 그 다가구 밑에 있는 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다가구 주택을 내가 취득해서 이 10세대, 10가구 다가구 주택을 내가 다 이용할 수는 없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임대를 내야, 월세를 받아야 은행 이자 갚을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러니 당연히 일부 임대는 허용해야지. 전부 임대는 돼, 안 돼? 안 돼. 이게 주인 세대는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단독주택 가능하다. 근데 다중주택 공간은 왜 제외하냐?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중주택은 고시원 같은 거예요. 공간은 공무원 숙소고 처음부터 이 건축물은 취득해서 내가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지. 뭔가 다른 목적으로는 허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니까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걸 적용하겠다. 뭐 단독주택, 다가구 밑에 이제 기숙사는 제외하니까 뭐 다세대, 연립, 아파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취득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뭘 허용한다?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 일부 임대. 전부는 안 돼요. 10번은 공장도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예외가 없는 한 몇 년 동안, 이런 예외가 없는 한 최대 5년 동안, 4년 동안, 2년 동안 이용해야 돼 이 말이야. 이해돼? 밑에 조사. 그럼 실제 이용하는지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해야 돼.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매년 1회 이상 개발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거 국토부령에 있는 건 시험에 잘 안 되거든요. 뭐 나올 수는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조사해라. 조사했더니 이용을 안 하더라 이거야.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이행하라라고 명령을 먼저 한다고요. 이행명령 이걸 먼저 한다.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이행 안 하면 뭘 때린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자 가봅시다. 또 밑에 이행명령 동그라미 1번 이용 의무 이행명령 시장군소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그 상당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한대. 석 달 준다 이거지. 숫자 석 달은 기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억이 되겠죠. 지금부터 석 달 줄게요. 우리가 조사했더니 집 안 살고 있네요. 우리가 조사했더니 농사 안 짓고 계시네요. 석 달 줄 테니까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3개월 이내 이행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를 명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농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으면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 농지예요. 허가구역 안에 농지인데 이문 허가구역도 허가제도도 적용되는 거고 농지법도 적용되잖아요. 이 농지법에도 이행강제 제도가 있거든요. 농지법도 1년에 한 번, 100분의 20 이렇게 부과하는데요. 부과하는데 여기 이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 받아버렸다면은 여기서는 또 떼일 필요 없으니까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에 정하는 기간 몇 달, 석 달 이내 이행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 부과한다.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 아셔야 되고요. 취득가액은 100분의 10,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취득가액은 뭐예요? 실거래가. 그 박스 안에 보면은 박스 밑에 써 있네. 2번.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단 원칙은 실거래가라는 얘기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매수 청구 전 시간에 있었죠. 불허가 받아서 사주세요.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뭘로? 공시지가. 우리 때릴 땐 뭐? 실거래가. 좀 치사하죠.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 아무튼 국가 등은 절대 실거래가로 사진 않아요. 살 때는. 그걸 생각하시면 이건 헷갈린 건 아니에요. 자, 됐고 박스 안에 가보시면 기업번입니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당초 목적도로 이용 안 하고 뭐 했어? 방치. 방치했으면 10% 때린다. 방치가 제일 나쁜 거죠.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거니까. 방치는 10. 그 다음에 직접 이용을 하고 뭐 했어? 임대. 임대하면 7. 임대 7. 방치 10. 임대 7. 임대는 어쨌건 이용을 했잖아. 이용을 했는데 남이 이용했으니까 7.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승인 없이 변경 이용했다. 승인 없이 변경은 5. 변경 5. 이건 내가 이용을 했는데 다르게 이용했으니까 5로 때린다 이거지. 기타는 7. 기타 7내. 자, 외우셔야 됩니다.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람 이름이에요. 방치 12, 임대 7이, 변경 5. 네. 다시 방치 12, 임대칠이, 변경호는 기타 트리오예요. 기타 7내. 기타는 뭐 시험에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기타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치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뭐냐고 설마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칠이를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임대칠이. 여러분 누구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경호. 방치 10인 없고. 그렇군요. 자,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내. 이렇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거야.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고만 가면 돼요.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걸 미리 문서로 알려라 이 말입니다. 저 밑에 부과징수, 부과횟수가죠. 시군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그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 기준입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고 두 번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 뭐 건축법에서는 두 번이라며. 자, 부과 정지는 뭐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이용 의무 기간까지만 부과한다는 거니까 2년짜리는 최대 2번, 4년짜리 최대 4번, 5년짜리 최대 5번 이런 뜻이겠네. 네.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부과징수하지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징수.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어. 그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겠지. 다만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이게 재작년에 나온 지문이에요.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징수해야지. 예를 들어 이게 이행명령을 했어. 아까 몇 달 줬죠? 석 달 이행명령을 줬어. 근데 석 달 안에 이행을 했어. 그럼 당연히 부과를 하지 않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는 거지. 중지하는 건데 석 달 안에 이행을 안 했어. 이행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부과했더니 이용을 하더라 이 말이야. 부과했는데 이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다는 말은 이행기간 석 달이 지나서 석 달 안에는 부과 안 하니까 석 달이 지나서 부과했고 그랬더니 이행을 했다는 말이지. 이행명령이 이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는 거지. 자, 이의제기.
이행강직은 부가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공구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하려면 부가처분 고지받고 30일 안에 해라. 그러니까 이행강직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고?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부가처분 고지받고 며칠 안에 하라고? 30일. 여기 또 30일이야 또. 여긴 또 1개월이었는데. 이의신청, 매수청 그러면 1개월이었는데. 이게 왜 30일이냐면 그 과태료 같은 것들은 보통 이의제 기간이 다 30일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통일성이 있는 거라서 우리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30일, 이의제기는 30일. 우리 제기 30개 찰래. 자, 해보세요. 시작. 제기 30개 찰래. 제기는 30개는 차야지. 뭐 앞으로 10개, 뭐 뒤로 돌아서 10개, 뭐 막 누워서 5개, 이렇게 날라차기로 5개만 살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살 수 있잖아, 우리. 제기 30개 찰래. 이의신청, 매수청구는 1개월. 1개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346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라고 합시다. 특례는 뭐 별로 시험이 나오진 않는데 양거래 1번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 계약 그게 의제라고 돼 있잖아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걸 이제 의제라고 하는 건데 자, 거기 좀 체크할까요?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5총사야. 다시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야. 국가 등이면 그 국가 등의 기관장이 시군구청장이랑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된 때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뭐 하나만 내겠지. 예를 들면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아니면 한쪽만 내던가 당사자 한쪽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군구랑 협의하면 되고 협의된 때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오 이렇게 풀면 되죠. 뭐. 자, 뭐 굳이 허가 신청서 낼 필요 없는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국유재산 취득. 자, 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장 이런 거 써 있는데요. 첫 줄 끝에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취득 처분합니다.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한 후 허가관청의 내용을 통보하면 시군구랑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고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근데 적용 배제, 이건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만큼 체크하세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허가 면제란 말이야. 앞에 있는 것들은 허가 면제가 아니에요. 한쪽이랑 양쪽이 왜 아까 왼쪽 페이지는 허가를 아예 안 받는 게 아니고 한쪽이랑 양쪽이 국가 등이면 그 기관장의 시군구랑 협의하면 협의하라고 협의. 허가 안 받는 게 아니잖아. 협의하고 협의되면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고 국유재산 취득 처분도 마찬가지고 시군구랑 협의한 걸로 본다. 허가 받은 걸로 본다는 거고 이거는 아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 2번은 다 공취법이야. 토지 수용, 협의 취득, 사용, 판매. 공취법 때문에 허가 X. 토지 수용 이런 건 안 해야 돼요. 토지 수용할 때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구? 경매. 경매는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경매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밑줄 치고 보시면 돼. 자산관리공사 매각이 의뢰되어 3번 이상 공매했는데 유찰된 토지를 매각할 때 4번째부터 허가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기업 같은 데서 이제 취득한 비업무용 재산인데요. 금융기관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취득한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할 때 공매 처분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해. 공매 진행하는데 3번이나 유찰이 된 거야. 4번째부터 면제시켜주는 특혜를 준 겁니다. 자산관리공사 공매 3번 유찰 이렇게 기억해요. 자산관리공사 공매 3번 유찰 허가 면제. 그다음에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인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2장에도 허가 있었고 이게 3장에도 허가 있잖아요. 2장 허가를 받아오면 3장 허가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또 2장에서 공부할 때는 3장 허가 받으면 2장 허가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외국인 등인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야. 그러면 여기 2장에서도 허가를 받으라고 했었고 3장도 지금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허가를 2번 받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2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자, 페이지 알려드릴까? 페이지를 알려드리죠. 자, 317쪽에 있습니다. 317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그 위에 있는 건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은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 근데 동그라미 2번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지는 않아도 된다. 이 2장에서 뭘 했냐면 이 허가를 받았다면은 이 허가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이제 지금 아까 346쪽에서 347이군요. 뭐라고 그랬느냐. 뒤쪽에 허가를 받아왔다면 이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외국인 등은 이쪽 허가든 이쪽 허가든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347, 5번까지 봤어. 6번, 7번은 국유재산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 공유재산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할 때 허가 면제, 국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 자, 9번에서 13번까지 묶으세요. 주, 시, 건, 택, 도, 산. 14번까지 묶어야 되는데 원래. 빈집, 주, 시, 건, 택, 도, 산, 빈집. 공짜는 빠져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주, 시, 건, 택, 도, 산, 빈집이 뭐냐면 다 그 주택, 상가, 토지를 공급하고 분양하는 거잖아. 분양. 그래서 다 그거예요. 공급하고 분양하고 이런 것들은 다 허가 무조건 다 받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읽어보시고 다음에 15번, 16번 농어촌 정비법이라고 뜨면 허가 X로 문제 풀어요. 농어촌 정비법 허가 X. 농어촌 정비법은 허가 X다. 그 다음에 17번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집행하는 데 뭔 허가를 받겠냐고. 그 다음에 조세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겠냐 이거지. 됐습니다. 허가 면제 사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죠. 마치고 밑에 인허가 의제부터 다음 시간에 뒷까지 다 한꺼번에 다 처리하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